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반란 또는 별난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반란 또는 별난의 주인공 내지 그 별난의 기인이 되었던 가장 주요한 한 사람의 특정인을 선정해서 그자의 이름을 달아 무슨 칠수기의 난이니 비담의 난이니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칠수기니 비담이니 하는 난은 너무 오래전인 삼국시대 때의 이야기라서 거기까지는 갈 것 없고 가장 가까운 난들로 열거를 할 것 같으면 근시에서는 조선조의 그 이방원의 난이라든가 또는 이괄의 난, 이인좌의 난 또는 홍경래의 난 이런 별난들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근현대로까지 다 아우르면서 보면 이모군란도 난이고 동학농민운동 또한 반란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아닌 현실에서 모두 직접 목격을 했던 그런 난으로는 최근에 가석방으로 놓여 나온 이석기 또한 역사는 이자를 가리켜서 이석기 김홍열 내란 선동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결과는 실패한 반란이죠. 역사 속의 대부분의 별난 또는 반란들은 모두 그 결과들이 비참합니다. 거의 모두가 실패로 끝나고 그 실패에 따른 피해숙청 내지 그 숙청에 의한 피해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실패로 끝났어도 그 실패의 역사가 영화로 드라마로 되살아나서 후세가 그 실패의 주인공들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또 그 당시에는 성공했어도 그 성공을 딛고 화려하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주인공들 또한 얼마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다시 또 역적으로 몰려 감방도 가고 그 가장 대표적인 반란 그게 불과 40년밖에 안 된 1960년대의 5.16 군사정변이고 또 1970년대의 12.12 군사반란 아닙니까? 성공했던 반란 또는 쿠데타의 주인공들인 그 노태우나 전두환이 후에 다시 역적으로 몰렸던 것과 그리고 실패한 반란 또는 내란의 주인공 이석기는 지금도 여전히 잘 살아서 떵떵거리고 사면해달라고 떠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역설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한 차례의 반란 내지 별난 또는 내란을 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냥 그 몇몇의 젊은 이핵관들 이준석을 붙잡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청년 백수건달 양아치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 이준석의 이름을 앞에 달아서 우리는 이준석의 난이라고 부를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왜서 이렇게 부르느냐면 지금 이준석의 그 언론에서의 파급력은 과거 이석기 정도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준석의 그 파급력이 훨씬 더 능가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석기 정도는 그를 하나 잡아서 감방에 보내는 것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진짜로 하루아침에 해장거리 정도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갈한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진짜로 정말 불이 나게 국회에 접수됐고 표결을 거쳐서 이석기는 체포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또 이 이석기가 소속되었던 통합진보당까지도 헌재를 통해서 해산까지 당하잖아요. 물론 지금 와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그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반란 내지 별난 또는 내란을 진압할 때는 바로 이렇게 정광석호와 같이 즉 사람을 묻는 뱀을 잡을 때는 단칼에 그 뱀의 7촌을 취한다는 말 있잖아요. 왜서 7촌인가? 뱀은 머리로부터 심장까지 모두가 그 머리 부분의 7촌 사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7촌을 치지 못하고 만약 그 7촌 바깥에 있는 몸뚱아리나 꼬리를 잘라보세요. 뱀은 여전히 살아서 사람을 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좋은 그 가장 생생한 신뢰가 바로 지금 스스로 개장수였노라고 분명히 개고기였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자신이 가장 앞장에서 그 개고기를 양고기로 둔갑시켜가지고 정말 열심히 국민들한테 사기쳐놓으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 이 이준석 아닙니까? 바로 이 이준석에게 사기당하고 스토킹당하고 내로남불 당하고 있는 오늘날 바로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착하고 선량하고 그러니까 남을 사기치지 않고 남을 스토킹하지 않으며 또 조국이나 이준석처럼 절대로 내로남불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행운스럽게도 오늘날 이준석이라는 이 하나의, 아니 이 한 마리의 악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라고 해서 반드시 그가 판타지 속에서처럼 무슨 머리에 뿔이 나고 팔다리가 5개씩 더 달리고 또 혀가 특별히 길다랗게 빠져나오면서 사람을 말아가지고는 빨아들여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죠. 그런 악마는 그냥 그 악마와 대치하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많아봐야 한 8명을 한순간에 물어서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길다란 혀가 불쑥 뿜겨져 나오면서 상대방을 말아서는 입 안으로 끌어들여갈 수가 있는데, 기껏 해봐야 그게 판타지 속에서 등장하는 그 악마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는 그 한계를 훨씬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 악마의 혀가 되고 사나운 이빨이 되어서 이 악마가 한번 독설을 내뿜거나 또는 망발을 벌이곤 할 때면 그 피해를 한두 사람이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정권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것도 어디 보통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뼈대가 굵고 억센 사나이로 소문났던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강압적인 폭압 앞에서도 정말 끄떡없이 잘도 버텨왔던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이 대통령 윤석열이 지금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 그것도 젊었던 20대 시절부터 당당하게 나가서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해결해야지. 그런데 이준석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권력을 이용하여 성상납을 받아먹은 것입니다. 자기 돈을 내고 성매매라도 했던 것이라면 또 좀 뭐라고 봐라도 줄 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남이 대신 돈을 대주고 남이 대신 가져다 바쳐주는 여자의 성을 공짜로 먹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금품도 수수하고 그리고 후에는 그것이 들통이 나게 생기자 증거인멸을 교사하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마당에도 이런 자를 가리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 자야말로 대한민국의 그 2030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의 표본이랍시고 지은 이자의 머리에 머리카락 한두 가닥이 흰 것 가지고도 대서특필할 지경까지 와버린 것 아닙니까? 이쯤 하면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라는 것들, 특히나 이 악마에게 매달려서 악마의 온갖 이를테면 발전기의 그 미친 신음소리까지도 다 베토벤의 음악이라도 되듯이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 이렇게나 더럽고도 메스꺼운 언론, 이 언론들이 지금 이 이준석이라는 악마를 악마로 만드는 데서 가장 크게 한몫을 해왔던 부역자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를 악마로 만들어가는 데서 언론이 가장 크게 부역을 하고 있었던 힘인 것입니다. 언론이 전문적으로 이 악마를 돕는 패널들을 모아다가 계속 악마에게 힘을 실어주고 악마가 벌이고 있는 그 모든 행악질이 되고 당신이 하는 일이 정의야. 그 누구라도 만약 당신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악마의 선택을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해를 하고 통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끝까지 악마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겠습니까? 보수파가 망하기를 꿈에도 바라는 진보좌파의 모든 언론들이 이 악마를 지금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이 악마와는 공생관계였던 보수의 언론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조선일보, TV조선 같은 언론들도 모두 여기에 함께 앞장서왔던 것이 아닙니까? 이 언론들이 모두 이준석이라는 악마의 혀가 되고 이빨이 되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되어서 요즘은 매일같이 대통령 윤석열을 허벼대고 긁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어디에 성안대라고 있습니까?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 그리고 이 악마의 부역자들인 언론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거의 집단 구타라도 하듯이 때리고 치고 받고 긁어대고 해도 지금 여당이 그걸 어떻게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짐짓태연히 거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지만 속으로야 오죽이나 뒤집어질 지경이겠습니까? 때려 죽일래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잡아가 놀래야 가둘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미 한번 징계를 맞은 자이게 되고 다시 또 추가 징계를 내리자고 하니 이미 맨발의 사나이가 되어버린 이 악마의 앞에서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은 개개인이 모두 좋은 신들 신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마당에 신이 신는 자가 어떻게 신을 벗고 맨발로 서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맨발은 이미 진흙탕을 바꿔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빨리 이리로 와, 한판 붙어보자. 거기에 신을 신고 있는 자들이 그 진흙탕 속으로 뛰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준석이라는 악마는 아주 마음을 놓고 아주 자유롭게
진흙탕 속에서 오로지 대통령 윤석열 한쪽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온갖 진흙덩어리들이 모조리 대통령 윤석열의 면상 하나만을 겨누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절없이 얻어맞아서 거의 묵사발이 되어버린 우리 대통령 윤석열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저게 사람의 얼굴입니까? 대통령의 얼굴입니까?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 윤석열을 가리켜서 통이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자기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또 논리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에서 국민들이 속은 건 그게 통이 크고 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최소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어찌했어도 성상납에, 금품수수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금 당장 경찰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자한테 이 꼴로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성상납을 받아 처먹은 자가 지금 당장 어쩌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머리가 될지 모르는 그 경찰이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이렇게나 창굴하게 대통령을 한가요? 온갖 오물을 퍼부어대고 있는데도 말끔하게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윤핵관들이, 아니 보수파 집권여당의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 오물들이 자기 몸에 튕길까봐 이렇게나 몸들을 사리면서 모조리 함구무원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는 이준석의 이 말,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기가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성상납 같은 더럽고도 추잡하고도 한마디로 시시한 이런 범죄 혐의자한테 매일같이 얻어맞아서 오늘 우리 묵사발이 되어 있는 이 꼬락서니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이 스스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노라고 발광하고 있는 이 악마를 가리켜서, 이를테면 홍준표 같은 분들은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서 지금 이렇게 악마로까지 욕 얻어먹게 되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네가 먼저 남에게 했던 그 과거들을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너야말로 잡자들이 아니냐고. 맞죠? 그런데 그 잡자들이라는 말, 이 말이 오로지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이 이준석을 오늘날 이 지경까지 계속 개장수로 악마로 키워온 사람이 누굽니까? 지우는 본인이 개고기로까지 둔갑하면서 이준석을 개장수로 만들어봤던 그 당사자,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신 본인이시잖아요. 당신이 보수파 국힘당으로 입당하여 대선 후보로 최종 당선되기 전까지는 몰라도 당선된 뒤에는 당헌에 의해 당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의 내부 분탕을 진작 조기에 진압하고 소탕해버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여러 차례 주어졌었지만 법마다 그 기회를 당신 스스로 놓쳐버렸던 건 아닙니까? 아니, 그 좋은 기회들을 모두 스스로 포기했던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 이준석이라는 악마의 존재를 자격이 이롭게 필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김기현 같은 기회주의자에 의해, 그리고 또 그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는 바로 권성동 같은 이런 탐욕스러운 돼지 권력욕에 의해 번마다 번번이 그 기회들을 놓치고 포기하고 방임하다가 결국 종당에는 오늘의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불쌍합니다, 대통령. 그것도 보통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성상납 혐의자한테 매일같이 얻어맞아서 온 얼굴이 개떡같이 되어버린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나 좋은 반면교사 또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준석의 난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자초를 한 거죠. 당신이 이 난을 키워왔고 결국 가서는 이 난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젠 이 난을 어떻게 평정하실 것입니까? 혹시 대통령께서도 경찰이 이준석이라는 악마를 잡아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경찰이 과연 이준석을 잡아나갈까요? 물론이 경찰이 과연 당신 윤석열이 편이고 한동훈이 편이고 이상민이 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경찰이 어쩌면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의 편이고 이 악마에게 부역하고 있는 언론이 편일지도 몰라요. 악마에게 얻어맞고 언론에게 얻어맞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개떡같이 되어버린 정말 무능하게 이를 데가 없는, 오로지 성상납이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경찰이라도 악마의 편에 서겠습니다. 최소한 악마의 편에 서면 당신 윤석열처럼 온 얼굴이 얻어맞아서 개떡같이 된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논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즘 성상납에게 매일같이 얻어맞아서 온 얼굴이 묵사발이 되고 개떡같이
개떡같이 되어버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너무 불쌍해서 정말 눈물이 나올 징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또한 윤석열 당신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같은 정말 무능하기를 일데 없는 자들 모두 책임을 지고 목매는 흉내라도 내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윤석열, 무능하기를 일데 없는 윤석열, 성상납이게 매일같이 얻어맞아서 지금 온 얼굴이 묵사발이 되고 개떡같이 되어버린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님, 그따위 식으로 대통령을 할 거면 차라리 하야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다시는 이준석이라는 이 악마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해놓고도 오늘 또 이자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입에 올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